다음 달 뉴저지 유니온시티에 들어설 위안부 기린비에도 일본 정부의 방해가 확인됐습니다. 어제 화재가 난 뉴저지의 펠파 건물에 입주 한인들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부 컴퓨터의 전산 장애로 전 세계 미국 대사관의 업무가 정지됐습니다. 무비자 관광객들의 입국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현행 재외동포 법률 규정 이민 3세대가 4세대 이후까지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다음 달 4일 뉴저지주 허드슨 카운티 유니온시티에는 위안부 기린비가 들어서는데요. 일본 정부가 기린비 제막을 철회해달라고 보낸 서한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 정부는 일본의 요청을 무시하고 제막식을 예정대로 치를 계획입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기린비 제막 계획을 철회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브라이언 스택 유니온시티 시장 앞으로 보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서한은 일본 정부의 재가를 받은 뉴욕 주재 외교관 명의로 발송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18일 유니온시티 스택 시장과 지역 정치인들에게 위안부를 매춘부에 비유한 망언이 담긴 이메일과 동영상도 보내졌습니다. 이메일에는 위안부는 양공주에 불과하다라는 내용과 중국과 한국의 잘못된 정보에 속지 말라, 위안부는 미군을 상대하는 양공주로 이러한 성노예는 한국 전쟁 기간에도 있었다며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저지른 여성 인권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니온시티 정부는 일본 정부의 서한과 이메일을 무시한 채 다음 달 4일 오후 12시 리버티 플라자에서 예정된 위안부 기린비 제막식을 거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이옥순 강일출 할머니도 제막식에 직접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인사회도 이 문제와 관련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하지 말고 일본군 강제동원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보상을 해야 한다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일본이 더 이상 과거의 자신들의 잘못된 전쟁 범죄를 손바닥으로 가리려고 하지 말고 당당하게 이 인류 사회 앞에서 자신들의 과거를 반성하고 스스로 나서서 이런 전범죄 행위가 나서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이 한편 유니온시티는 제막식에 앞서 25일 금요일 오후 7시 유니온시티 뮤지엄에서 기린비 건립 기금 모금을 위한 연극 위안 갈라쇼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어제 화재가 난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의 상가 건물엔 많은 한인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화재 보험에 전혀 가입하지 않았거나 소액 보상의 보험에 가입해 피해 보상은 힘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새벽에 화재가 난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버겐블러버드의 2층짜리 상가 건물. 총 10,000스퀘어핏 규모의 건물엔 화재로 대부분 전소된 2층의 외국계 로펌 사무실을 제외하곤 1층에 위치한 스킨케어 업소를 비롯한 다수의 한인들이 입주해 있었습니다. 건물주 역시 한인으로 건물 자체는 화재 보험에 가입돼 있어 건물 피해 보상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다수의 한인 세입자들은 따로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소액 보상보험에만 가입돼 있어 또 다른 피해를 겪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비즈니스 퍼스널 프로퍼티라고 그러는데 개인이 그 소장한 직기료라든가 가구료, 뭐 어떠한 문서 이러한 것의 보상은 각 테넌트가 자기 보험으로 처리하게 돼 있죠. 그냥 CPA하고 상의해갖고 그 세제상의 그 좀 면세라든가 어떠한 그 비용이 그만큼 발생된 거니까 거기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그냥 웨이브를 해주는. 설령 건물주의 관리 미흡으로 인한 누전 등으로 화재가 났다 하더라도 무보험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피해 보상을 청구하긴 어렵다며 상업 목적으로 세입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라고 조언합니다. 정말 그 소방서에서 이런 건 갈아라 했는데도 그거를 제대로 갈지도 않고 그래서 화재가 그런 것 때문에 발생이 됐다 그러면은 하나의 네글리전스가 되겠죠, 각 건물주에. 그런데 그 소방서에서 그렇게 가만 내버려 주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 거는 거의 기대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현재 건물은 폐쇄된 후 타운 경찰과 소방국, 카운티국이 합동으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세입자들 또한 건물 안 진입이 불가해 물에 잠긴 컴퓨터와 가구, 집기류 등을 바라보며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전 세계 미국 대사관의 업무가 정지됐습니다. 국무부 컴퓨터의 전산 장애 때문인데요. 미국의 여행 관련 서류를 마련하려는 수백만 명이 곤경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 미 대사관에서 여권과 비자, 현지 미국인들의 출생 신고 등 모든 수속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리 하프 대변인은 이 문제가 어느 특정 국가의 서류나 비자만이 아닌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국무부 컴퓨터의 전산 장애 사실이 발견됐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이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 중이며 곧 발급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으나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영사관 통합 데이터베이스는 미국 비자 신청자에 대한 심사에 필요한 기록을 담고 있어 비자 등 여러 문서의 승인, 기록, 발급에 사용됩니다. 때문에 수백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여권과 비자 발급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번 전산장애 모든 피해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는 즉시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느 한 나라의 경우에만도 5만 명의 서류 신청자가 대기 중이라고 한 관리는 전했습니다. 무비자 관광객들의 입국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과거 행적까지 찾아내 문제를 삼거나 입국 목적을 무조건 의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학생 신분 등으로 오래 거주하다 무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특히 심해 한인들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입국심사대에서 곤욕을 치르는 한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방세관 국경보호국의 입국심사 강화 조치가 무비자 입국자 등에게 적용되면서 이 같은 현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입국심사관들은 심사 과정에서 그동안 경험했던 미국 생활에 대해 질문하며 자연스레 취업이나 학업에 대해 의향이 있는지 파악하고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반복해 방문객들의 입국 의도를 재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과거 음주운전 적발 기록 등이 문제가 돼 2차 심사로 넘겨지기도 합니다. 방학기간 어학연수나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청소년과 어린이, 유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여행비를 투자해 미국에 방문한 것이 후회될 만큼 불쾌했다고 경험자들은 전했습니다. 한편 이민법 전문가들은 관광을 위해 무비자 입국을 시도하다 예전에 학업이나 취업 등 기타 목적으로 입국한 기록이 나타날 때 2차 심사대로 넘어가 추가적인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입국 목적이 의심될 만한 사안이 드러났을 경우 강제 출국 조치를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실제로 비자 없이 입국하면서 영어를 배우러 왔다고 이야기해 단체로 추방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행 재외동포에 대한 한국 법률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재외동포로 규정한 이민 3세대를 4세대 이후 한인으로 규정해 사실상 세대 제한을 없애도록 했습니다. 최근 한국 국회에 이민 4세대 이후의 해외 한인도 법적으로 재외동포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국회의원은 현재 이민 3세까지인 재외동포의 규정을 4세대 이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일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한인 3세까지만 재외동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현재와 같은 외국 국적 동포의 범위 제한은 한민족의 핏줄을 이어받은 4세대 이후의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며 자신의 선조들이 살았던 고향에 왕래할 수 있는 권리 및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외국 국적 동포의 범위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 비속으로 확대함으로써 세대 제한을 없앴습니다. 개정안은 또 정부가 재외동포의 국내 입국 편의 확대, 경제, 사회, 문화 활동 등 국내 활동을 적극 지원할 의무를 지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국에 정착하기를 원하는 재외동포에 대해서는 국내 정착을 적극 지원하고 재외동포의 한국 체류 시 미성년 자녀가 해당 연령 범위에서 무상 보육 및 의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일상생활 속에 신고 정신이 배어 있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아시안 커뮤니티의 신고율은 낮은 편입니다. 이에 대해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 검찰총장이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 검찰총장은 어제 로우 맨해튼 뉴욕주 검찰청에서 열린 아시안 미디어 간담회에서 불법 체류자라도 자신의 권익을 침해당했을 경우엔 반드시 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검찰청 산하 테리 거스타인 노동국장, 크리스틴 클라케 민권국장 등도 노동국과 민권국, 금융범죄국 등 검찰청 산하의 30개국으로 이루어진 각 분야 전문 기관들이 있음에도 아시안 커뮤니티의 신고율은 낮은 편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법상 어떠한 일로 신고를 했던 체류 신분을 물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신고는 법이나 도덕 등 사회적으로 약속한 것에 대해 스스로 참여하고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에 비하면 아시안들은 피해를 입고도 신고를 꺼리는 편입니다. 테리 거스타인 노동국장은 많은 이민자들이 노동법을 잘 몰라 최저 임금을 받으며 오버타임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불이익을 당하는 종업원은 이메일이나 전화로 언제든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슈나이더맨 총장은 스마트폰 도난 방지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내년부터 미국 내 판매되는 모든 스마트폰에 보안 솔루션 탑재를 하도록 했으며 엄격한 총기 규제 법안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시경이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체포와 재압술에 대한 전면 재교육을 실시합니다. 최근 경찰의 과잉 제압으로 용의자가 숨지는 일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취해진 것입니다. 윌리엄 브렌튼 뉴욕 시경국장은 지난 22일 벤자민 터커 훈련교육부 국장에게 뉴욕시 경찰관 3만 5천여 명 전원을 대상으로 체포와 재압술에 대해 재교육을 실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에릭 가너 사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목조르기는 지난 1994년부터 시경이 금지한 재압술이지만 아직까지 일선 경찰관들이 공공연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교육은 이러한 폐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브렌튼 국장은 뉴욕 시경의 경찰관들은 보다 엄격한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며 현재 첨단 교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LA 경찰국에 연수단을 보내 그곳의 훈련 방식을 배워오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LAPD는 지난 2007년 한 이민단체 집회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곤봉과 고무탄을 쏘아 27명이 부상당하는 사건 이후 새로운 진압과 체포 훈련 방식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렌튼 국장은 그러나 깨진 유리창 이론으로 불리는 현재 시경 운영 원칙은 바꾸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은 작은 범죄를 줄임으로써 큰 범죄도 막을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한편 브렌튼 국장은 간호 사건이 발생한 스테튼 아일랜드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경 운영 방침의 가장 중요한 원칙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실업수당 신청자가 8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노동시장이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노동부는 오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8만 4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히고 이는 전주보다 19,000건이나 줄어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6년 2월 이후 최저치로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 30만 8천 건보다도 낮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들면 고용 상황이 나아졌다는 신호로 여겨집니다. 이로 미루어 노동시장의 개선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변동성을 줄임으로써 고용 상황의 전반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4주 이동 평균 건수는 30만 2천 건으로 전주보다 7,250건 감소했습니다. 역시 지난 2007년 5월 이후 7년여 만에 최저치입니다. 한편 지속적으로 실업수당을 받는 장기 실업자는 250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07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전주 대비 8,000명 감소했습니다. 장기 실업 문제 해결에도 개선의 여지를 보여줬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